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비밀이지만 알려드립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오늘 3시 10분 정도에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제 인스타입니다. 팔로우 하시고 띵컬 김종원 작가 팔로우 하시고 비밀처럼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꼭 지키며 사는 원칙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해냈죠. 그 힘을 세 줄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존감 대화법으로 자란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어른으로 평생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을 보면 사랑받고 잘 자란 야무진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탄탄한 자존감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듣고 배워도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공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연구하고 또 수많은 가정에 실제로 적용해보며 밝고 긍정적이며 야무진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자존감 대화법을 집필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드디어 그 10년의 시간이 66일 자존감 대화법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10년을 투자한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한 결과로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향, 성격, 외모,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가치에 대해 아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 곧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교육과 좋은 이야기도 아이의 낮은 자존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워도 내면에 쌓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결정하는 하루 10분, 66일 부모의 말 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살아갈 아이의 100년이 바뀝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책에 대한 소개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 안에서 가장 귀한 것만 담아 글로 전합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선배 엄마들이 삶이 고단하다고 느낄 때마다 읽고 필사하며 힘을 냈던 글. 1.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키우려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주며 먼저 잘 자란 어른이 되어야 하죠. 아이는 결국 부모가 걸어간 길을 걷습니다. 2. 아이 키우는 일은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학대하며 자신의 마음 크기가 작다고 자책하지 말기로 해요. 3. 아이가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당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멋진 사실을 잊지 말아요. 당신은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인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아이는 근사하게 성장할 겁니다. 4.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 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요가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받아들이며 그날그날의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5.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대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6. 우리는 눈만 뜨면 아이를 봅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요즘 부족한 건 뭐가 있지? 내가 또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제 그 눈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 아픔, 내 결핍, 내 꿈을 안아주세요. 7. 당신의 모든 것은 정말 다 잊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의 비상등이 켜졌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가세요. 당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8. 자신을 희생하며 상처를 숨기기보다는 그 아픔을 하나하나 꺼내서 내가 왜 아픈지, 무엇이 날 힘들게 만드는지 아픈 내 감정을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부모는 그저 옆에만 있어도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아요. 훗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요. 다만 이것 하나는 잊지 말아요. 아이만 키우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고 나도 크려고 하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커 나가야 합니다. 육아는 결국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하루의 반복입니다. 서울에서 공개 무료 강연을 합니다. 아래 제 블로그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한 소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엄마, 필사, 낭독, 책 육아, 홈스쿨링, 부모교육, 자녀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저희 술집은 매너 좋은 분만 손님으로 받습니다. 이런 문구가 정문에 쓰여 있는 술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 다양한 생각이 들 것이다.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이네. 좀 수준 높은 술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매너를 중시하니 최소한 사장이 매너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 그 술집은 2명이 공동 사장인데 매번 그 앞을 지나가면 같은 풍경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두 주인이 매번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는 광경이다. 둘은 늘 수준 낮은 말과 표현을 쓰며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쏜다. 전혀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다. 모든 삶을 봐야 제대로 알게 된다. 두 사장이 매너 좋은 손님을 원하는 이유는 그 둘 자신이 매너가 좋아서 그런 사람만 만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가볍고 사소한 잘못도 하나하나 그냥 스치지 못하고 폭언과 비난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매너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매너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니다. 늘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보고 또 봐야 진실을 만날 수 있다. 본다는 건 그래서 기적이다.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7가지 주문. 1. 부럽다는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나만의 색으로 빛나고 있고 빛날 가치가 있으니까. 2.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걸어온 삶의 보폭을 믿으니까. 3. 나의 경력은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다. 단지 더 사랑하는 일을 선택했을 뿐이다. 4. 스스로 별이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가족이라는 별을 바라보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5. 내가 내 나이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세월은 잡을 수 없으니 일상에 집중하자. 6. 젊을 때는 주름이 두렵지만 최선을 다해 나이가 들면 주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7. 나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 다만 가슴이 뛰지 않는 일상이 두렵다. 어디에서든 나는 나의 가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동안 주름은 그저 내가 세상을 사랑한 기록일 뿐이다. 근사한 인생 2막을 위한 4가지 공부. 1. 늘 내면의 수준을 파악하라. 행동을 보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대화가 끝난 이후 돌아서서 상대를 비난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 전파한다는 것은 그가 대화에서 상대의 논리와 근거에서 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앞에서 치면 뒤에서라도 이기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앞에서 이기는지 뒤에서 비난하는지 관찰하면 된다. 2.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라. 삶은 격차를 측정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때로는 번개처럼 격정적으로 또 때로는 잠잠하게 냇물처럼 흐른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 격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다. 인생은 결국 원과 같아서 돌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늘 차분하다. 늘 힘든 인생도 없고 늘 기쁜 인생도 없다. 흔들리지 말고 구름처럼 무심코 자신의 삶을 보라. 3. 자신을 연구하듯 남을 연구하라.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조언은 이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주라.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만 조심해도 모든 인간관계는 어제보다 아름답게 돌아갈 것이다. 4. 죽음이라는 발명품을 잊지 말라. 죽음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죽음을 느끼며 무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스스로 배움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알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배움의 깊이를 추구하며 우리의 내면은 스스로 고요하게 빛나는 법을 터득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 사라지는 젊음은 잡을 수 없나니 다만 하루하루 더 농밀해져라.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저 댓글 진짜 안 쓰는데 글에 감동해서 댓글 남겨요. 간혹 이런 댓글을 남기는 분이 있다. 물론 감사할 일이고 그 마음이 어떤지 안다. 하지만 댓글 진짜 안 쓴다라는 건 사실 고쳐야 할 태도다. 댓글을 반드시 써야 읽은 글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소한 글은 없다. 영감은 쓴 자가 아닌 읽은 자의 것이다. 뭐든 읽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라. 그래야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은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게 뭐지? 얼굴에 뭐가 생겼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문득 바라본 거울 앞에 검버섯이 핀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검버섯이 핀 내 얼굴에 생각만큼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는 힘겨운 나날은 내 섬세했던 감정도 무디게 만듭니다. 갱년기의 고통과 검버섯 따위는 바로 잊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지? 어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지? 아이가 친구처럼 잘 놀지 못하면 어쩌지? 매일 아이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미치도록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바보처럼 나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이 몸에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아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존감은 처참하게 무너졌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가끔 여유도 찾아왔지만 그럴 때면 또 바보처럼 이런 생각에 힘든 몸을 쉬게 두지 않았죠. 바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 지금 뭐라도 해야겠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나는 내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얼굴에 작은 뾰루지가 하나 생겨도 걱정하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도 집안일에 전념하는 당신만 남았나요? 그런 당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 고생하며 산 거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지금까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는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참 좋은 때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선물하고 예쁜 옷도 입으면서 일상을 즐기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됩니다. 육아의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놓지 않고 유지한 사람만이 이 힘든 시간을 웃으며 간직할 수 있죠. 당신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 멋진 사실을 매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글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엄마들이나 아빠가 있다면 태그나 리그램으로 이 글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하죠. 도움이 된다면 제 글에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늘 제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만 담아서 처음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 마음껏 제 글을 공유하시고 여기저기에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신다면 제 글에는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늘 행복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책 육아,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홈스쿨링, 교육, 강의 강연, 늘 사랑합니다. 중3 데이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